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요. 이 세 개의 죽음이 어떻게 다 자살일 수가 있죠? 응?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 셋 다 자살일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셋이 다 뭐예요, 여러분? 화천대유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화천대유에서 뭐 하나라도 되면 큰일 나는 핵심 키워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기, 유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핵심이 뭐였어요? 화천대유가 초과 수익이 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화천대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나는 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먹어야 되고 이 화천대유나 이쪽이 크게 돈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해야 된다라는 걸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걸 씹은 게 이재명이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지금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이재명이 화천대유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리미트를 풀어준 게 이재명이다라는 그 결제 라인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두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이건요. 응? 그 회사 있잖아요. 띠링띠링 하는 그거 띠링띠링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 회사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띵 하고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야구단까지 운영한 적이 있었던 회사를 띠릭 인수인계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제조업체인지 사모펀드 회사인지 이렇게 물음표가 쳐지는 그 회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재판의 변호사비를 사모펀드나 기타 등등으로 대납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이걸 깠던 그 이병철 씨 이렇게 세 명이 이 셋 중에 변호사 대납이 됐던 업무 지시가 됐던 뭐가 됐던 이재명 지사한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는 골목골목에 있는 세 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화천대유는 진행됐다고.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가장 큰 오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입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뭐 보도 금지, 뭐 재판 어쩌고 과정에서 나온 걸 어쩌고 하면서 막 가처분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그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후보에서 날릴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죽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녹취가 중요합니까? 뭐 김건희 후보 와이프가 김건희 대표가 뭐 거기서 이제 무슨 욕설을 했대느니 뭐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세계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돈 그러니까 돈을 시드머니 사업의 자금을 만드는 거, 사업의 자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성남 깡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깡패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성남 깡패 출신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조카들 살인사건과 관련돼 있었던 조카가 2명이 그 깡패 조직원 나오면서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이렇게 변호했던 2가지도 나오고 이 깡패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되게 이제 기뚱으로 들으셨지만 이제는 보자고요. 불법 도박이라는 게 있어서
요즘 애들이 정말 많이 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1년 연간 불법 보호 그게 81조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중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거고 걔네들이 돈 세탁을 하고 나서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 수익을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이 도와주는 정황이 보이고 그렇게 돈이 세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업이나 주가 조작이나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의 자금줄로 불법 도박 수익금이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고 우리가 그 불법 도박 수익금이 되게 충격적인 장면은 벌써 10년 전에 마늘밭에서 110억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비닐봉지를 뭉쳐가지고 5만원권으로 110억이 마늘밭에 묵혀 있었던 그 장면 이후로 10년 동안 모바일 핸드폰은 점점점 발전하고 이 불법 도박이나 이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이런 건 점점 온라인 도박은 바다 이야기 10배, 20배, 30배 정도 규모로 그냥 쭉 몇 배인지도 몰라요. 바다 이야기보다 몇십 배 규모로 확 핸드폰에서 커지고 그리고 환전하고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깡패들, 중국 깡패들의 콜라보레이션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조성된 돈이 토지 개발 사업과 뭐 아까 또 얘기했지만 주식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리고 뭐 정치권 그 근방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기타 등등에서 막 등장을 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업자들하고 놀고 있는 게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가리지 않고 양쪽에 다 벌어진다고 그랬더니 이것들 양쪽에서 다 입을 다물고 중국 불법 토토 자금이 중국에로 세탁이 돼서 정치권 부동산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다 입을 아가리를 닫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경찰도 입을 닫고 이게 여러분 버닝썬 사건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윤규근, 유재수 등 몇몇 실질적 이름 나오고 뒤에 진짜 더 보스급은 얘기도 나왔지 않았지만 그 정도 윤규근, 유재수급 얘기 나오면서 버닝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마약, 섹스, 중국 얘기가 다 나와도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버닝썬부터 사람이 죽어나가더니 화천대유에서도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도 전부 다 이 모든 게 다 음모론이고 한국 정치는 중국한테 손을 안 탔다고 생각을 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인수한 거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디자인드 바이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오케이냐고. 아이폰이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부가가치의 핵심은 캘리포니아가 있고 차이나는 부가가치 일부를 먹는 거죠. 조립을 하면서. 그런데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의 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왜 우리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버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의 시장을 100%로 우리가 버스를 다 만들던 나라에서 그거를 왜 중국한테 내주고 그것도 나라 보조금을 퍼줘가면서 내주고 그거를 하는 영업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NL 계열이고 전부 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주 상당 부분이 NL 계열이고 그리고 대놓고 현대자동차가 몇백만 대를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쌍용차 부지를 그걸 아파트 개발을 한다라고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고 돈을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만들어서 공장은 딴 데다 몇백만 대 만드는 공장을 쭉 어디 외진 데다가 하겠죠. 싼 땅값 싼 데다가 지금 쌍용 자동차 부지는 뭐 GTX나 기타 등등해서 거기가 엄청나게 부동산 호재가 있는 거라면 공장 부시고 아파트 지으면 거기도 몇 조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까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자금으로 만든 다음에 중국 전기 자동차 반제품을 그걸 메이드 인 코리아, 디자인드 바이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만든 일까지 벌어지고 조선산업 덤핑을 우리나라 중국이 덤핑해서 조선산업 박살날 뻔했고 반도체도 쟤네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막아줬고 우리 반도체 산업을 쟤네들이 싼 값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반도체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 우회해서 지금 10나노급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1차 웨이브가 실패돼도 2차 3차 왜 중국 자본만큼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자본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범죄 마약 범죄 불법 도박 범죄 배후에 있으면서 돈 세탁을 하면서 한국 음습하게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게 대한민국 수사, 검찰,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서 이 모든 행위가 벌어지도록 펜스를 치고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이 연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남 깡패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눈을 안 뜨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나라 망해야지. 그럼 나라 망해야죠, 여러분. 조선은 저번에 한번 덤핑 수주에 몰렸었지만 쟤네들이 2차 안 할 것 같아? 자동차는 애니메이션도 착살났고 중국이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엔터에도 지금 침투하고 있고 우리나라 먹거리가 다 중국한테 작살이 나도 우리가 한미동맹이 아니고 한미일과 호주와 대만 이런 쪽하고 같이 않고 중국에 붙어있으면 중국이 우리의 산업을 뭐를 존중해줄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지금 중국의 나라의 나라의 핵심적인 이득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이 매국노들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지금 대단히 국제적인 패권 갈등의 항복판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더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더 웃긴 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TBS 있죠. TBS 있죠. TBS 그 임어준이 한 TBS 방송 있잖아요. 거기 어제죠. 어제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하나 됐는데 보실래요? 여기 미중 패권주의 속에 한국의 외교 전략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이거 올라왔을 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미 패권주의였어요. 지금은 미중 패권주의로 바꿔놨는데 이거 처음에 올라왔을 때 중미 패권주의였어요. 중미 패권주의. 그래놓고서 그래놓고서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정세균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일본의 의도는 미중 대립을 격화시켜 대동아 공영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정세현 장관님. 그리고요, 정세현이 가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친중 라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날릴지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다른 100년 신장 지역에 대한 진실, 미국의 조작, 계획에 나쁜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목을 베어라. 저 다른 100년의 고문이라고. 정세현이 신장 위구르 관련돼서 중국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걸 쓰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하고 있다고요.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큰일이다.